천력금중년 가을 한 어린 소녀가 궁궐 깊은 곳 작은 찬장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4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어머니 숙권 최 씨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가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공주마마,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궁녀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울려 퍼질 때 어머니는 영수를 작은 찬장 속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 씨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공주는 찬장 틈새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입구 앞에 길게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군사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4살 영혼의 배신과 사랑의 기억으로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영수공주는 지금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궁극적인 선택으로 정의될 것이었습니다. 찬장 안은 어두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칼붙 있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는 작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1718년 봄, 숙권 최 씨는 궁궐 무수리, 낮은 신분의 궁녀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숙권이라는 칭호와는 거리가 먼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날카로운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에서 허드렛일을 했고 어머니는 세탁 일을 맡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경고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진심을 드러내지 마라. 웃을 때도 조심하고 울 때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최 씨는 가족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어린 시절 기쁨은 긴 하루 일을 마친 후 어머니와 나눠 먹던 작은 그릇의 팥죽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팥죽 한 그릇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궁궐의 빛은 아름답지만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 그림자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참사 90년 12살이 된 그녀는 궁궐의 작은 임무를 맡게 되었고 연산군 당시 세자였던 왕자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봄날이었습니다. 최 씨는 세자의 처소 근처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치마가 날렸고 그녀는 황급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자가 지나가다 그녀를 보았습니다. 세자는 멈춰 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최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무수리 최 씨의 딸이옵니다. 세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순박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자주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는 압도적이었지만 그녀는 단지 왕자 곁에서 따뜻한 존재로 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권력과 질투로 가득한 궁궐 속에서 왕자에게 일시적인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세자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패비 윤 씨를 잃은 상처가 있었던 세자에게 최 씨의 따뜻함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애정이 훗날 왕의 광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소박한 행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64년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최 씨는 이미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정식 후궁은 아니었지만 왕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권력을 원했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이 괴로워할 때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따르고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두었습니다. 왕은 그런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네가 있어 다행이다. 왕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전하께서 편안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궁궐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왕이 미천한 출신의 최 씨를 총애하는지. 하지만 왕은 알았습니다. 최 씨만이 그를 왕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는 것을. 천리고 2년 봄, 최 씨는 연산군의 딸 영수공주를 낳았고 수권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행복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밤새 진통이 이어졌고 최 씨는 여러 번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공주 마마이십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왕은 직접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작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구나. 최 씨는 왕의 눈물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왕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왕의 총애와 사랑스러운 딸은 가장 큰 보물이었고 궁궐 생활의 고된 노동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딸을 낳은 후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딸을 궁궐의 어두운 면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썼고 작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모녀처럼 꽃을 그렸습니다. 영수가 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어마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최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딸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권 최 씨의 모성애였습니다. 매일 저녁 최 씨는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궁궐 밖 세상의 이야기, 꽃과 나비의 이야기,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최 씨 앞에서 광폭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과 딸의 행복과 안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다가오는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최 씨의 빠른 승진을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는 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는 궁궐의 어떤 정치적 권력보다 강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잠들 때 최 씨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소문, 신하들을 의심한다는 소문. 최 씨는 불안했지만 딸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주마마,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려볼까요? 영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꽃이요, 예쁜 꽃. 최 씨는 딸과 함께 꽃을 그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공 4년 3월, 갑자사화가 터졌고 연산군의 관기는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왕은 생모 패비 윤 씨를 위한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 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끌려갔고 매일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많은 관리와 왕족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최 씨는 처소에서 떨며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어마마마, 왜 밖이 시끄러워요? 최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곧 조용해질 거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폭풍 속에서 최 씨는 절박한 상소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자제를 촉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전하, 최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왕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왜 왔느냐? 전하, 피는 더 큰 피만을 부를 뿐입니다. 제발 멈춰 주소서.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왕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말이 마음에 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 호소는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왕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남편이자 왕의 폭정으로부터 사랑하는 딸을 지켜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선한 마음과 강한 모성 본능은 궁궐의 유혈 사태 앞에서 무력해 보였습니다. 특히 패비윤 씨가 남긴 피 묻은 치마를 목격한 후 최 씨는 자신의 딸도 언제든지 비극에 휩쓸릴 수 있다는 오싹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치마는 궁궐에 전시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한 아들의 끝없는 분노. 그녀의 행복한 안식처는 순식간에 피로 물든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딸을 꼭 안고 떨었습니다. 궁궐의 벽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마마마, 무서워요. 최 씨는 딸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마마 마마가 지켜줄게. 천경 6년 여름. 연산군의 폭정은 절정에 달했고 궁궐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덮였습니다. 왕은 이제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신하들뿐 아니라 궁녀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최 씨는 본능적으로 왕이 곧 자신과 딸을 해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볼 때 부드러웠던 눈빛이 이제는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영수공주를 꼭 껴안고 딸의 밝은 미소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현실과 싸웠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최 씨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최 씨, 너도 나를 배신할 것이냐? 최 씨는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배신한다. 너도 그럴 것이다.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절대 전하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최 씨는 그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왕에게 궁궐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제발 소녀와 공주마마를 궁궐 밖으로 보내주소서. 저희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전하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는 것이냐? 최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저는 전하 곁에 남겠습니다. 평생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공주마마마는 왕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궁궐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감시는 철저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왕의 분노를 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만한 궁녀를 찾았습니다. 부탁이 있소. 나와 공주마마를 궁궐 밖으로 빼내줄 수 있겠소? 궁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건마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마다 감시가 있습니다. 최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뇌물을 주고 비밀 통로를 찾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시간은 그녀 편이 아니었고 희망은 겨우 버티고 있는 가느다란 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걱정이 새겨졌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마마마, 울지 마세요. 4살 아이의 위로가 최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1606년 9월 초, 중종 반정, 왕을 폐위시키려는 움직임의 소문이 궁궐에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신하들이 모의하고 있다는 것, 왕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세우려 한다는 것, 최 씨는 이것이 딸을 구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정 주도자들은 그녀를 폭군의 측근으로 보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신하가 은밀히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수검마마,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소.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신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의 비밀 장부를 내놓으시오. 왕이 저지른 일들의 증거를 내놓으면 당신과 공주마마는 살 수 있소. 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왕의 비밀 장부를 넘기거나 왕과 함께 죽거나 왕을 배신하고 그의 삶을 망쳐 살 것인가 아니면 딸을 혼자 남겨두고 왕의 마지막 후궁으로 죽을 것인가. 최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에 대한 사랑과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폭군이 되었지만 한때는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반정 지도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공주맘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지만 공주마마는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건 협상이었습니다. 신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공주는 안전할 것이오. 최 씨는 궁극적으로 배신을 선택했고 왕의 몰락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왕이 은밀히 보관하던 장부, 그가 죽인 사람들의 명단, 그가 저지른 만행의 기록, 모두 그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명예와 왕에 대한 애정을 영원히 더럽혔습니다. 그녀는 딸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녀를 궁궐 역사상 가장 배신적인 인물로 낙인 찍었지만 어머니로서는 가장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넘긴 그 장부는 딸의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처소로 돌아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마마마마가 더 강했다면, 더 현명했다면. 창밖에는 달이 차갑게 빛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1516년 9월 2일 새벽, 반정군이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칼 부딪는 소리,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최 씨는 잠들어 있던 딸을 깨웠습니다. 공주마마, 일어나세요. 빨리요. 영수는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어마마마, 무슨 일이에요? 최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공주마마, 어마마마,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알겠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4살 영수공주를 작은 찬장에 숨겼습니다. 찬장은 좁았고 어두웠습니다. 공주마마, 여기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영수는 두려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마마마마도 같이 들어가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딸의 작은 얼굴에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요. 어마마마마는 여기 있어야 돼요. 공주마마를 지켜야 하니까. 그녀는 가장 슬픈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넌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어마마마와의 약속이다. 영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어마마마. 하지만 최 씨는 단호하게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자신의 치마를 들이워 찬장을 가렸습니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으로 찬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그녀는 홀로 문 앞에 서서 반정군을 마주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건 최 씨냐? 최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가 칼을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반역자의 후궁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최 씨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칼날 앞에서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발 제 딸만은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어마마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머니의 피로 물든 마지막 요청이었습니다. 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권 최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찬장 속에서 영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칼 휘두르는 소리, 그리고 침묵. 내 살아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역사 기록에는 단지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처형되었다고만 적혀 있지만 그날 궁궐 찬장 속에서 4살 영수의 마음에 새겨진 어머니의 희생은 영원한 비극이었습니다. 공주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었고 그 충격과 고통은 그녀의 유일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찬장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영수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두웠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그녀의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찬장 속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 마침내 누군가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궁녀가 놀란 얼굴로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마마, 영수는 그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5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 공주는 새 왕조 아래에서 폭군의 딸이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정 이후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족의 신분은 유지되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궁궐 밖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폭군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어머니의 궁극적인 선택을 되새기며 보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폭군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려준 낡은 꽃 그림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로 간직했습니다. 그 그림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그려준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공주마마, 이것은 목화꽃이란다. 아름답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이 꽃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이란다. 공주마마도 이 꽃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렴. 궁궐 밖 작은 집에서 홀로 살며 그녀는 매일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그림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림은 세월에 바래고 종이는 낡았지만 영수는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그림을 쓰다듬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어마마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은 제 마음에 새겨져 영원합니다. 이것이 영수공주의 고백이었습니다. 1556년 늦가을, 영수공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4세의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고 평생을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녀의 작은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꽃그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권 최 씨의 비극적인 삶은 역사의 무대에서 지워졌습니다. 기록은 그녀를 단지 연산군의 후궁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녀의 사랑도, 그녀의 희생도, 그녀의 마지막 선택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단순히 궁궐의 비밀이 아니라 운명에 맞선 인간의 가장 강한 의지에 대한 가슴 아픈 증언입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여인의 눈물은 조선 왕조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책에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1606년 가을, 4살 소녀는 찬장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용기입니다. 때로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수권 최 씨와 영수공주, 어머니와 딸.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용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